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매니아들한테 이 뜻이 있느냐. 하긴 그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 먹는 거 보고 우리에게 내리신 신호다. 네. 뭐 공격. 경운기 모는 거 뭐 바들 갈라는 신호다라고.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하지만 하고 해도 그 매니아들은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라는 식으로 되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떠 있고 올라타 있는 거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이 BGM은 명곡이에요, 명곡. 여의도 타짜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세 분 나왔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상현 정치평론가, 윤태건 더모아 정치부총실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쓰리타짜. 야, 아주. 영화 타짜에는 아귀, 짝귀, 평경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가 있다. 그리고 요겁니다. 감사합니다. 요 얘기 좀 보죠.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어저께 지금 김상평 혹시 봤어요? 뭐요? 당원존이랑 유튜브 방송에 일단 이재명 대표 나왔고 앞서 저희도 인터뷰했던 민영배 의원 나왔고 요 뉴스에서 뭐 잘라서 보도하는 것만 봤습니다. 예. 왜 자세히 보셔야죠. 자세히요? 네. 예. 그 당대표님께서 이런 방송하시면 당원의 입장에서 자세히 보시고 무슨 근데 말씀하셨나.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거기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의 톤이 기본적으로 새롭게 새겨들어야 될 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다던 이제 드디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네. 요거에 대해서 기사는 네. 친명, 비명의 대반격 선언, 공세적으로 전할 때가 왔다. 따옴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해석 맞다고 보세요? 대반격 아니, 선언이라는 그러니까 거.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근데 민영배 의원은 아니라고 그랬긴 했어요. 과도한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당내에 이견이 있으면 예. 이견에 대해서 반응을 주로 하지 들어주고 포용하고 이런 거는 뭐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비명계를 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네, 저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는데 굳이 또 근데 이거는 비명계를 향한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얘기하면 또 그게 과도하게 들리니까. 그래서 양쪽 다 하는 얘기는 뭐 저는 뭐 뻔한데 기본적으로 뭐 비명계를 향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민영배 의원은 아니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랑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비명계가 아니고 친명계니까. 예.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전 복합적일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한 발 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이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위한 뭐 이거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탈당 이런 거가 이제 매뉴얼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높지 않습니까? 탈당에.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건 이제 민 의원 개인적인 전략이고 그 한 세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제 나온 유튜브에 나온 얘기 중에서 얼마 전에 이원영 의원에게 문자 보내서 이원영 의원이 공개했던 그 문자가 당원이 보낸 게 아닌 거로 밝혀졌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던데. 그렇죠. 이간질 경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수박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불필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너무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도 했어요. 네. 그런데 참 문제 삼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청와대 부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은 사기 대선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는 표현을 쓴 것, 그리고 현재 야당 당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하나의 선전선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어제 뭐 이러한 당원들과의 대화, 청년미래 연석회의 뭐 이런 것들은요.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지층을 강하게 결속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이 없는 느낌이다. 나의 느낌적 대통령은 대표님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보면은 이게요. 자, 의원들 만나 가지고는 보통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우리 이렇게 좀 뭔가 같이 화합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자리 가가지고는 뭐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양면적인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양면이 통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죽도 밥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좀 뭐지? 그러니까 이거 어쩌자는 거지? 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겠냐. 저는 이제 한 어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5월 18일 5.18, 5월 23일 봉화마을 네. 이 행사를 마치고 서로 이제 뭐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의미 깊게 보는 것은 이제 윤건영 의원. 이야기. 윤건영 의원은 뭐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막 욱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제돼서 준비해서 말하는 스타일이고, 또 윤 의원의 발언은 그 개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집단의 대표성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 많단 지도부 말이에요. 일종의 이선 후퇴를 한 이런 얘기 말씀하신 건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혁신 기구의 지도부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이 얘기. 그렇죠. 뭐 완전히 권한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일대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뭐 그 비명계 전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데도 이제 몇 개의 그룹들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윤건영 의원은 비명계 중에서 강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도적인 쪽인데, 그 중도적인 쪽의 목소리라는 게 뭐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는 건 아닌데 대신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쪽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정치 혁신이 당내에 그 설치를 놓고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는 좀 보류시켰다. 쓸데없는 갈등이 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의 주요한 역할은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요. 당의 기득권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권한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런 거가 싫어. 나는 내가 가진 당대표로서의 권한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도 틈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상환 평론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까 민영배 의원이 뭐 드디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당에 친명계에서 이런 소리 한다면 윤석열 정부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은 가진 쪽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비판을 그렇죠. 그리고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은 또 자기네가 하니까 일정 정도 수용할 수도 있고, 일정 정도는 그냥 뭐 약간 받아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그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할 말을 점잖게 하면은 괜찮아요. 예?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에 도움이 되죠, 오히려. 네. 점잖게 하면. 근데 할 말을 폭력적으로 해서 남의 말을 누르거나 네. 뭐 여기에 참여를 오히려 못하게 막거나, 그러면 그거를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힘을 가진 쪽에서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는 힘을 가진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민주당 혁신위 구성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혁신이요? 김타짜. 혁신이는 이제 뭐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장설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고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이를 네.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당 외부에 김상곤 지금 전 네. 혁신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네. 뭐 당내는 거론이 안 되는데 당내도 저는 김혜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설마 김혜영 의지가 의원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의지가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제가 의원들 이야기나 민주당에 나오는 워딩들을 이렇게 보면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당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묘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 의원이 아닌 사람이면은 전직 의원. 많아요. 이낙연, 김부겸, 네. 정세균, 네. 뭐 늘 이렇게 네. 그 군이 있지 않습니까? 군 바깥에 있는 네. 이렇게 네. 우리 감독이 이렇게 앉으면 어디 데리고 올 만한 이제 감독들 뭐 박영선 이렇게까지 있는 거고 당 밖까지 하면 근데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당 밖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풀이 별로 많지 않다. 과거에 그러니까 뭐 김종인이다.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첫 번째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그때 정말로 인기가 높았잖아요. 무상급식이라는 걸 한국 사회에 첫 번째로 의제화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징성이 많이 달라져 있죠.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의 그 강성당원에 관한 문제들 윤타짜. 어제 그 아까 전 제가 장타짜예요. 예? 전 장타짜. 아 장타짜. 네. 예.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근데 지금?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도 뭐 제명인의 마을 이사 그만둬라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만둬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 정치인에게 매니아층은요 대권 도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아. 그걸 왜 버려요? 그거 놓을 수가 없을 거다. 당연하죠. 본인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예. 그 여러 뭐 강성 지지층들이 가가지고 제압을 해주잖아요. 네. 그건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예. 정치인으로서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가 말로는 아이 조금 좀 갈등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도 그분들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두기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단절하거나 이런 모양새는 안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버릴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매니아층과 함께 칭찬받을 일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니아층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뭐랄까 위화감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불안감을 주거나 아니면은 저쪽을 뭐 오히려 뭐 이쪽을 공격하게 하는 반감을 들게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단절하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행태에서 단절을 하라는 거지 이 매니아층을 버리라라고 이해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게 이래요. 이게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문제인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이게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매니아층이 아주 두터웠던 정치인들이 상징적으로 보면은 김대중, 박근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잘 나갈 때는 그 매니아 강성 지지층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믿고 따라라. 네. 내가 DJP 연합하고 네. 동진 정책 쓰는 거 믿고 따라. 그러면 다 뜻이 있겠지.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 박사모 엄청 바로 하니까 확 눌러버리고 호박 클럽인가 네. 관제 팬클럽 같은 거 여기가 네. 진짜야? 네. 라고 이제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호박 클럽. 예. 그래도 이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메디아들이 그 뭐 중간 간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리더를 보고 따라가는 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뭐 김종인 데리고 오고 누구 데리고 오고 복지 이야기하고 중도주의 네. 이야기 다 뜻이 있겠지. 아.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렇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매니아들한테 이 뜻이 있느냐. 하기 그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 먹는 거 보고 우리에게 내리신 신호다. 예. 뭐 공격. 경운기 오는 거 뭐 바들 갈라는 신호다라고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하지만 하고 해도 그 매니아들은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라는 네. 식으로 되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떠 있고 올라타 있는 거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현재 그 개딸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 리스크도 있죠. 당내에서 리더십도 흔들리죠. 근데 매니아층이 없어, 기반이 없어. 그러면은 정말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제 올라타서는 말씀이 될 수밖에 그거예요. 없다는 거구나. 예. 아니 그렇다고 김대중, 박근혜, 심지어 뭐 노무현까지는 내 길이 이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리더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공유가 되는 이제 비전들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윤 실장님 말이 맞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한 비전 정치를 못해요. 안 하는 건지. 자신이 어쨌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나는 감옥 가면 안 돼라는 그 강박관념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개딸이 없으면요 확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요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파퓰리즘이죠. 예?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그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뚫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가 정말 절벽에서 손을 놓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용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가는 인기 있는 정치인 그거는 영원한 파퓰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멋진 깃발이 있으면 좋아요. 네? 근데 멋지진 못하더라도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지금 이재명 방향성이지. 대표가 들고 있는 깃발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깃발 자체가 없다는 평가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맞는 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정권의 비전이 뭐야, 국정 철학이 뭐야, 뭘 하겠다라는 거야라고 비판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로서 야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든지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비전 전략 제시가 그러니까 없어요. 윤 대통령은 뭐 윤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구현하는 방식이 되게 세련되지 못하고 러프하고 터프라기보다 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또 그 깃발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논란거리 있는데 제가 볼 때 깃발은 있어요. 가치 외교, 뭐 노동부에 대한 뭐 법치를 한다라는 이게 그 깃발 자체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깃발을 모르겠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근데 그 깃발이 제가 볼 때는 되게 구식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민주당이 제가 뭐 이기기가 공감할 되게 수 저는 있는. 쉽다고 네. 보거든요. 구식이라 조금 신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멋진 깃발을 그렇지. 하면은 민주당이 하면 이길 수 되는데. 있어요. 근데 깃발 자체가 없어 민주당이. 뭐 이해됐어요. 자, 요거 좀 보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구속영장 청구.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민주당에 가는 겁니다. 전 의원이긴 하지만 전 당원이긴 하지만 전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김타짜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뭐 애써 무시를 하는 거죠 다. 애써 무시? 네, 왜냐하면 뭐 당원도 아닌데 요청할 것도 아니고 요청의 대상도 아니고 뭐 알아서 의원들이 하겠지. 뭐 이 정도 분위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과요? 네. 그 정도 분위기면 뭐 이것까지 뭐 막아설 수 있겠어요? 막았으면은 네. 뭐 진짜 뭐 방탄 프레임이 엄청 세질 텐데. 그럼 이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윤타짜도? 앞서 민영배 의원도 저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다. 요런 식의. 남의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면 안 되고 자기 거는 뭐 의지와 뭐 이제 뭐 지지자들의 뜻을 모으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외통수죠.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상황이고 그 민주당의 본질적으로 지금 저에 있는 어려움은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저기 부천시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치고 뭐 벌 받으면은 그 책임은 똑같이 지는 탈당했으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 수도 없는 그 구조가 된 거예요. 사실 좋게 되는 거는 책임은 안 지고 제어는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다음은 둘 다를 하는 거죠. 책임도 지고 제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어는 못 하는데 책임만 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타짜도 가결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뭐 이번 6명 이름 나왔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른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이번에 뚫리면 이재명 당대표도 뚫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쉽게 동의를 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막으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막으면? 그러니까 왜요? 명시적으로 네. 막으면. 네. 왜요? 근데 뭐 막아지지도 않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래도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부결을 시켜줘야 된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부결을 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비명계의 반발은 훨씬 세질 거고 명시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도 뭐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을 다 그냥 탈당시키고 제명시키고 체포 동의안 오면은 다 그냥 처리해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살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줄줄이 사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것을 과연 동의를 할까? 자, 김타짜, 장타짜.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두문불출한 게 열흘째예요. 네. 국회 안 나오고 지역에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휴게소에서 발견된 사진 네. 그리고 뭐 친야권 사이트에다 뭐 좋아요는가 공감인가 뭐 눌렀다는 보도만 있는데 장타짜가 네. 김남국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물어봤어. 장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국회 나가서 의정을 하는 게 나아 아니면 어디 지방에서 그냥 열흘 그냥 있는 게 나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저는 어. 제가 그냥 보좌관 평론가라면 당연히 그만두고 맨날 그래. 근데 이제 현실과 제가 이상의 괴리에 항상 갈등 속에 있는 참모라면 어쨌든 조용히 있으면서 의원직은 꼭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의원직 지키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계속 정치적인 무기를 갖고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줘야 한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한테는 당신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년 남은 의원직까지도 본인 스스로 버린다면은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냥 김남국- 개인적으로만 봤을 그러니까 때는 지금의 김남국 의원의 그런 어떤 행동들 네. 그게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죠. 개인에게. 민주당에게는요? 민주당에게는 완전히 이제 폭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되는 문제예요. 거죠. 이게 교집합 형성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이익이 당의 이익이 되게 하는 게 괜찮은 정치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안 좋아졌어. 그 전에는 그나마 그래 김남국한테 유리한 게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친명계 유리한 거 아니야? 그까지라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도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후당해라. 알겠습니다. 요 얘기 저 광고 듣고 3부에서 김타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들어보죠. 우리 앞서 이제 2부에서 마지막 얘기 뭐였냐면 장타짜가 김남국 의원의 장보 여기 아 그래도 제가 전직 당 대표 원내대표 보좌관 부실장을 했는데 초선 의원 제가 안 하지. 나도 알아요. 보좌관이라고 이렇게 네. 지칭하신 건 조금 좀 여기 예를 뭐- 들어 가정. 거시기해요. 여기 당대표 보좌관 안 한 사람 있어? 당 대표는 아니었고 그때. 당대표보다- 당 대표였구나. 공동 대표였구나. 공동 대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아 그래도 나도- 원내대표 보좌관 안 하셨잖아요. 나 원내대표 보좌관도 했지.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모.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게 김남국 의원의 개인으로서는 좋은데 아 그렇죠. 당으로서는 어려워진다는 게 윤타짜, 장타짜 생각이잖아요. 우리 김타짜는요. 자 그럼 저는- 김타짜가 그러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똑같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당 대표, 보좌관, 원내대표도 다 했어요. 그럼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저는- 보좌관이 됐어.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장타짜가 보좌관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역시 좀 감이 떨어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그만두면은 보좌관도 직장을 잃잖아요. 아니야. 네. 왜냐면 네. 지금 김남국 의원 거는 다른 거랑 다르게요. 이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가지고 버티면은 계속 그 이슈가 회자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거는 그 시야에서 사라져야 돼. 아예.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이건 계속 회자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지금 두문불출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사라지려고? 아니 그게 사라지려면 조용히 검찰 수사만 받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원직을 갖고 있는 한 아. 그거 사라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영상 그 촬영이 들어오고 뭐 마이크가 결석했다, 들어오고 뭐 무단 계속 결석이냐, 그럴 거예요. 보좌관들은 월급 받고 뭐 하고 있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사퇴해서 끊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 저는 이거는 사실상 딱 끊고 모든 걸 끊고 그냥 법적인 대응 내지는 이 사안에 대한 대응만 조용히 물밑에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 공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챙겨야 된다니까요. 막을 수가 사법적-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 공격은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월급?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네. 그만둔다고 해도 뭐 정치인 공격 안 받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원직이라는 것이 사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말 큰 무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다가 네. 그러면 김보
아니 근데 만약에 검찰이 뭐 나 수사하면 내가 의원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버티지 자연인이면은 체포 동의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막간 동안 쉬는 동안 우리 김태현 앵커 진행자께서 얘기 잘해 주셨잖아요. 이거 네. 법률적으로 뭐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론 재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예, 조언을 드리는 거죠. 이게 자본시장법이 지금 이게 가상자산 쪽을 의유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법지대. 무법지대, 무법지대. 입법 미비라고 하죠. 우리가 입법 미비. 입법 미비의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려요.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부적절한 일을 했습니다. 당에도 너무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저 의원직 사퇴하고 착실하게 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재판 받는데 준비 잘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정을 할 분이었으면 아유 그 청문회 그 시간에 코인거리 안 하죠. 자, 또 아니, 다른 그러니까, 당대표 보좌관을 지냈던 윤타짜는 저한테 이제 뭘 이제 한번 안을 짜봐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짜겠어요. 컨설팅 의뢰했어. 돈 내고. 제가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미 탈당한 의원이지만은 우리 당은 그 출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의원이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촉구한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당도 조직적 그러니까 뭐 여러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들 뜻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김남국 의원 빵 나타나. 탈당했지만은 당의 무한 책임과 사랑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완전히 지는 의미에서 직을 벗어 놓겠다라고 하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아름답죠. 근데 안 할 사람들이라니까 그거를. 왜 컨설팅을 많이 맡기는지 알겠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리더십의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은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과거에 아까 예를 들었던 강한 리더들은 읍참마속이라는 게 뭐 뒤에 뭐 예를 들어서 1년만 참으라고 하든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이런 식의 모양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이 당이. 이런 말 있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존재들이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한다 그러잖아요. 권력이 그래요. 진짜 몇 년도 못 가질 수도 있는 걸 가지고 1000년 만년 가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게 이 권력자들이에요. 서로 신뢰를 못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년 1000년 가질 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2년 3년만 참으면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제가 말한 그림 그거 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 근데 그거 못 믿으니까 못하지. 알겠습니다. 딱 들어왔어.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과 의문의 일패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컨설팅과 조언도 그 사람들 보면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보고 뭐야 이거 깜냥을 보고 이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제 윤 실장님 같이 정도에 맞는 정말 좋은 길, 바른 길 저는 조언해봤자 욕만 얻어먹어요. 고객 맞추려고 그래야 된다 그 이거구나. 맞춤형을 할 수 있죠. 실제 계약 이렇게 들어가면. 예. 실제 계약에 대해서 고객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 컨설팅 비용 더 줘. 이제 이러는데 저런 얘기 하시면은 이제 야 저기랑 끊어라. 손님이 이렇게 되는 없다. 거지. 고객 맞추면 알았어요. 자, 장타짜. 지금 네. 웃으면서 장타짜 얘기를 했으나 장타짜에 대한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뺏지도 않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무소속하거나 아니면 정강훈 목사 손잡고 신당 만든 거나 조원진의 길이 갈 거다 그랬잖아요. 저 그대로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네. 김재원 최고위원 출연했을 때. 그랬더니 그 얘기 물어보니까 저희 질문입니다. 혹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거나 뭐 일각에서는 정광훈 목사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가 실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실없는 사람이 된. 제가 실없는 사람이었고 여기 우리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방송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기실에서 나랑 만났어. 정말? 저를 딱 보더니 나 근데 잠깐 나 김지원 최고한테 이거 장타짜가 한 얘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다 들으셨겠지.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한 거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서는 더 작정을 하고
계속 자기랑 소통도 안 하는 실없는 사람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되게 강하게 얘기하더라고. 저 들으라고. 네. 근데 저는 김재원 최고랑 아주 상당히 밀접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분한테 네. 그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분이 그냥 생각이 계속 바뀌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내일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 제가 실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건 아까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도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또 이제 두뇌 회전이 빠른 분이니까 시나리오는 진짜 여러 가지를 뭐 하겠어요. 집에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이것도 짜보고 저것도 짜보고 다 짜보고 있겠죠. 유튜브에서 장성철 검색해서 이 자식은 또 오늘 무슨 얘기했나. 근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네, 뭐가 뭐 무소속 신당 요거 신당 특히 이런 건 무소속까지는 정광훈.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 김재원 최고위원 신뢰해서라기보다 윤 대통령이 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데 하는 거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당 무소속 출마까지야 뭐 개인의 뭐 이런 문제로 할 수 있는데 신당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그럼 같아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 뭐 선택지에서는 이럴 수가 있죠. 만약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고 본인이 1년 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하면 네. 또 그 당시 1, 2년 후에 새로운 전당대회나 아니면 보궐선거가 있을 거다. 그렇지, 보궐선거나. 네? 그때 그냥 자기가 당의 지도부로서 나갈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게 또 뭐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뭐 비례대표로 다른 당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뭐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자, 몰라. 박민식 장관 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그 물어봤잖아요. 내년 지금 장관하고 좀 있으면 총선 출마 그만두는데 총선 출마할 겁니까? 근데 저는 뉴스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김현미 장관 모범 답안이야. 그러니까 이거. 유은혜 장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야당 의원들 되게 짓궂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라고 대답하겠어 거기서. 에? 당연하죠. 저 출마할 겁니다. 뭐 이러겠어요. 무조건 안 합니다. 뭐 이러겠어요. 근데 되게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 하잖아요. 근데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떡하게 답 안 하고 좀 말끝을 흐리고 본인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박민식 후보자 분당 출마합니까? 아니 내년에? 99% 하죠. 아 그래요? 아니 99% 해요. 아 99% 출마한다. 네. 분당 갑을. 을? 안철수 의원 지었고. 반당 갑? 네, 네. 안철수. 그럼 안철수 의원은 그럼 거기 잠깐 안철수 의원 있죠? 네. 전 의원인 김은혜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 있죠? 지금 박민식 장관 아직 후보자니까 있죠? 김은혜 어마어마하네. 수석은 좀 출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숨어있는 핵심 측근 신뢰하는 분이 박민식 보훈처? 아직은 보훈부. 아직은 뭐 장관 내정자 6월 1일부터인가 보험부가. 보훈부가. 그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 집이 또 그 분당갑에 있고 그래서 저는 뭐 100% 본인도 의지도 강하고 100% 출마한다? 99%. 99%? 네. 그럼 공천도 받을 수 있다? 되게 대통령이 아끼시는 분이기도 하고 네. 또 전직 의원이시기도 하고 재선 의원이죠. 부산 의원. 네.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디 갑니까? 수도권에 험지에 가서 네. 국민의힘 촌성 승리에 선봉장이 돼달라라는 명분을 네. 본인이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본인이 그래. 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마 조금 어려운 지역에 네. 나가도록 강요받을 것 같아요. 이 해석 어떻게 봅니까, 윤타자? 이 예상. 그걸 가봐야 아는 거고 저는 모르겠지. 뭐 모르겠어요. 그게 그 당이 한 번 더 그랬을 때 그걸 또 그 하는 주체가 누구일 거냐 등등 했을 때 그게 과연 명분 내지는 염치 뭐 이런 면에서 그 당시에 잘 먹힐 거냐. 그리고 분당이 또 지역구가 2개니까 네, 갑을. 갑을 뭐 거기서 분당 같은 지역에서 갑을 옮겨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별로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을도 지금 안철수 현역에는 없죠, 분당에. 그렇죠. 그 국힘 의원이었지. 네.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이제 요새 활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당원 모집도 하고 하는 거는 1. 지킨다. 2. 만약에 장성철 선배가 말한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훨씬 그 빚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민식 장관 출마할 거로 봅니까? 나 괜히 물어본 거 글쎄요, 같아요. 그 정치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알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그 양손의 떡을 다 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더라도 출마 가능성은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꼭 출마를 한다고만은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출마를 못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는 진짜 생물과 같아서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떡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한 떡을 미리 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택지를 미리 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여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물어보는 건 그냥 뭐 늘상 있어 왔던 거고 저런 답도 늘상 있어 왔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옳냐 그러냐 나쁘냐 틀렸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봐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 뭐냐면 나의 의지. 나는 다 하고 싶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공천을 주는 사람이란 게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과 뭐 대통령실과 이런 좀 짜는 사람 입장. 그다음 얘 유권자 세 가지잖아요. 나는 뭐든지 다 하고 싶지. 공천 주는 사람 쪽 입장에서 박민식 정도면은 뭐 무난하고 정치 경험도 있고 보훈처에 대해서 뭐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보훈부 승격도 되고 뭐 이런 평가도 괜찮고 특히 보수 진영 쪽에도 괜찮고 검사 출신이지만은 여기는 검사 그만둔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자 수요자 쪽에서는 괜찮은 카드. 그럼 이제 유권자가 어떨 거냐가 남는 건데 분당 만약에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당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박민식 후보 개인에 대해 가지고 뭐 절대 안 된다, 너무 좋다 이런 평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박민식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몰라. 아니 이제 뭐 장관되고 하니까 알지. 근데 이제 여권의 전반적인 평가, 수도권에서 평가하고 그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제가 정치인들 칭찬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박민식 의원은 뭐 인품이나 실력 면에서 괜찮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대통령에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신뢰도 있거든요. 왜 웃으세요? 저 장타조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뭐 찔리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게 저런 분이 네. 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아, 국민의힘에게 나쁘지도 않다. 자, 그럼 장관 오자만 봤으니까 청와대 수석 얘기 하나만 보죠.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얼마 전에 고향 가서 명함 돌렸는데 예, 야 이거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김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타자 아니, 말하기 뭐 곤란하신가 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죠. 네, 다분하죠. 근데 우리가 뭐 그거를 판결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판결까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선관위에서 경고 내지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거기에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발 정도의 조치를 취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봐도 에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명분이 있는 행사들이 있을 수 있어. 네. 그 보니까 뭐 윤봉길 뭐 이런 행사는 네. 나 시민사회 수석으로 갔다 할 수 있어. 전봉기로 산다. 근데 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뭐 작아 보이는 행사들도 있더라고. 아니 이걸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와 이런 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건 딜레마예요. 강승규 수석이 진짜 이게 출마하려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지역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국회의원들 쪽지 예산했다고 해가 욕 먹잖아요. 언론에서 자기 지역에 쪽지 예산 넣어가지고 얼마 따갔다고 막 중앙으로 욕하면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쫙 다 돌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욕 먹으면서 따왔다. 라는 게 또 지역에는 되게 먹혀. 그럼 이게 자기 지역에서 강승규 수석한테 먹힐 건데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전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딜레마인 거죠. 사실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균형이 약간 무너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내년 이제 곧 슬슬 그만 제가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설 전후에서 추석 추석 9월 말에 있는 추석 전후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장관들도 출마할 분들 그때쯤 나오고 순차적으로 뭐 나오겠죠. 근데 강승규 수석이 뭐 5년 내내 수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 배지 달고 싶어 하는데 원래 마포였지만 본인 고향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자 현역 의원이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 아주 되게 건강하셔가지고 홍문표 네. 지역이죠? 근데 또 그 지역에서는 그분이 거의 뭐 정말 어마어마한 네. 투표력이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 네, 정말 진짜 뿌리 깊은 나무. 네. 홍문표 오래 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들의 움직임 또
수석뿐만 있겠어요?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그거 출마하고 많이 싶은 사람 나와요. 줄줄이 예. 있을 텐데 뭐 어떻게 30명 움직일지.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명 눈여겨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해. 아니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타짜가 얘기 잘했잖아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듣는 카더라 소식통을 통하면 카더라? 예? 그 왜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있잖아요. 측근이고 거의 뭐 네. 과장급이 장관급이 되신 분 있잖아요. 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총선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다가 네. 뭐 한때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나가봐야 되기 쉽지 않으니까 금융위원장을 굉장히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 일단 카더라입니다 그거. 예, 네. 카더라죠, 카더라. 어, 그러니까 그런 카더라처럼 네. 윤타짜의 얘기가 굉장히 그 맞는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정치를 했거나 배지를 경험해 본 분들은 거기서 대통령이 참모로 있는 것보다 네. 나와서 안 되더라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요. 안 되더라도. 자 윤타장이 그거 물어볼게요. 주제 좀 바꿔가지고 네. 노랑분투법 직회부 됐습니다. 앞서 이양수 의원은 그냥 단언했어. 이거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그게 했죠. 집시법 뭐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랑분투법도 노조. 집시법도 사실은 이제 노조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럼 노조를 두고 대통령실에 강경책이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결사 저항할 거고. 네. 이게 총선 전국까지 만약에 가면 이게 총선이 우리가 이슈가 되면 세게 노조 문제가. 붙을 거다라고는 다들 보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 누구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갈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 되게 민감한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어요. 예컨대 지금 뭐 집시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앞에 이제 건설 노조에도 네. 불신하신 분 때는 그 정부 쪽이 좀 안 좋았어. 근데 광화문 1박 2일 노숙 그 투쟁, 노숙 집회, 네? 뭐 하여튼 노숙을 하면서 막 동네 분위기 흐려지고 하니까 또 그쪽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랑 한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이제 중도층이 어쩌고 가느냐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 제가 이게 민주당이 좀 리스키해 보이는 게 있는 게 후쿠시마 문제도 같은데 지금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이 사실상 반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네. 정의당에서 이제 인천, 광주, 진보당하고 조금 가까운 쪽, 네. 건설 노조 이쪽들하고 이제 힘을 합친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총선 전략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반윤 전선, 과거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전면적인 연대를 해가지고 그때 오병윤, 김선동 이런 분들이 호남 지역구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볼 때 제가 민주당이면 그 그림이 안 좋아요.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 강경파들이 항상 강경파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쪽이잖아요. 네. 그렇게 가버리느냐. 노랑본투라는 이 전선을 계기로 해서 그런 민주당한테 되게 안 좋을 거다. 이 법도 법이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김차짜는요. 네. 이게 집시법하고 노란봉투법은 뭐 굉장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법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노조에 대한 시각들 뭐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적인. 네. 노조가 뭐 잘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그 선별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처벌하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누르는 힘과 권력과 정보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쪽에서 누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나 그거 중에 손배소는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배소는 돈 없고 백 없고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따져볼 그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형사법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 다 돼서. 자 장타자 짧게 노조에 대한 강경책 총선에 도움됩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10초. 민주당에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게는 좋다는 거네. 일단은 좀 노조 문제에 강경한 모습 보이는 것은 네.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호의적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